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2월 13일 제 고향 부산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광주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견뎌줘서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대신 말해줘서 후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의 외침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따라잡았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몇 퍼센트, 몇 등,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국민 여러분 가슴에 가 닿았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론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한계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열망을 작은 정당이 다 받아 안을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입틀막 정권이란 말 들어보셨죠? 입을 틀어막는 정권입니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던 국회의원도,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던 대학원 졸업생도 입이 막혀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은 언론을 겁박합니다. 군사 독재를 비판하던 언론인이 흉기에 찔린 사건을 들먹이며 MBC 잘 들어 합니다. 언론의 입도 틀어막으려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가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입틀막 정권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말 대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 경제는 파탄 직전입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 때문에 서민들은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사과 하나, 대파 한 단 사려면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경제만 맥을 못 춥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재정 건전성 타령만 합니다. 참 무능한 정권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성할 리 있겠습니까? 외교, 남북 관계도 엉망입니다. 외교는 실익이 중요한데 가치와 이념을 앞세웁니다. 미국만 쳐다보고 일본엔 퍼줍니다. 대한민국 외교 운동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멀어집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현명한 선택을 해왔던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이미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는 데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 흘려 지켜온 민주공화국이,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일궈온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숨을 쉽니다. 이번 총선에서 혼쭐을 내주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혹시 영화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하나회 출신 정치 군인들이 어떻게 권력을 찬탈하는지 보셨지요? 그때 검찰은 군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상층부가 사라지면서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세지자 권력을 넘봤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치 세력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고자 나섰습니다.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정권 시절 군화 신은 군인들이 앉았던 자리를
이제는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 독재 국가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자 자신들이 관련된 범죄는 감추거나 못 본 채 합니다. 고가의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검찰 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얻은 수익금이 23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환조사, 압수수색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기획자이자 황태자인 한동훈 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결심을 실행합니다. 결국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 딸의 경우 논문 대필과 표절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공정과 정의에서 늘 예외였습니다. 헌법이 허락하지 않은 특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과거 쿠데타에 성공한 정치 군인들의 힘은 정보와 통신망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검찰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검찰청 서버 D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아 덜 알려져 있지만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검찰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곤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삭제해야 할 자료를 모두 보관해 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캐비넷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심지어 불법으로 활용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진상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관련자 모두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캐비넷에 많은 정보가 쌓이던 시기에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분이 숨졌습니다.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분이 희생되셨습니다. 그날 정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높은 사람들은 책임지는 법을 모릅니다. 진상조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진상을 밝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군인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사단장의 책임이 있는지 수사하겠다는 수사단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을 현장 책임자들로 축소하라고 지시합니다. 장관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대통령과의 연관 관계를 밝힐 증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보내버렸다가 성남 민심에 놀라 슬그머니 다시 귀국시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벌이는 일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 무도함, 무책임은 이 밤이 새도록 나열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애국 시민의 명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멈춰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 받들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9번 찍어 안 넘어가는 독재 정권은 없습니다. 9번을 찍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